야, 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게 아주 보기 좋아. 아, 그래? 살이 좀 쪘나? 아이, 그냥 친하니까 하는 소리지. 너무 예민하게는 듣지 말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히 기분이 나빴는데 막상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상황. 친하니까 한 말이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장난도 못 치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심지어 가족한테서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딱 꼬집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고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경험. 오늘은 그 불편함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밖으로 가볼까요? 심리롭다 채널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선을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웃기려고 저러는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라는 말 안에는 뚜렷한 패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반복적인 언급입니다. 요즘 살쪘다? 아직도 혼자야? 그 사람이랑 왜 헤어진 거야? 한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3번, 4번이 되면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 경계가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비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하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쟤처럼 못해? 내 다른 친구는 이런 거 잘하던데? 이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웃으면서 하니까 공격처럼 안 보이지만 듣는 사람은 분명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3번째 패턴은 거절했을 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기입니다. 하지 마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왜 이렇게 진지해? 농담도 못 받아? 이 반응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다보라고 부릅니다. 부정하고 공격하고 피해자 역할을 뒤집는 패턴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며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가 무슨 취업이야. 그냥 대충 아무데나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속으론 분명히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관계를 잃을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같이 허허 웃으면서 에이, 말이 너무 심하다. 왜 그래? 하고 좋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비웃듯이 내뱉은 한마디. 너 주제? 그 주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관계가 과연 나를 존중해주고 있는 관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지금의 저라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께도요. 그때 저는 웃어줄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며 다시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방금 너 주제라고 했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죠. 그 말은 나한테 굉장히 무례해. 다시는 내 노력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런데 왜 우리는 선 넘는 말들을 그냥 참게 될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관계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이 그냥 웃어넘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선택을 합니다. 둘째, 내 감정이 정당한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영향입니다. 의도가 없어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셋째,
그 불편함을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폭언은 반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살쪘다는 게 왜 상처야? 그냥 관심 표현한 건데 처럼 교묘하게 포장된 말은 뭐가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경계 설정, 즉 바운더리 세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을 긋는 것,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계는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발언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가 있고 두 번째 발언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불편해. 앞으로는 그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 금지합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반응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주어로 해서 내 감정과 요청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아이메시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정보 전달처럼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항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이제 실전 대처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깐 멈춤 기술입니다. 즉, 선 넘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2, 3초 침묵한 뒤 이렇게 말하세요.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상대방은 자기 말을 다시 들으면서 스스로 이상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어색함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무표정한 질문법입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야? 그게 재미있는 이유가 뭐야? 농담처럼 포장된 말은 설명하는 순간 농담이 아니게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말에 민낯을 마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짧고 간결한 경계 표현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길수록 반박의 여지를 줍니다. 그 주제는 나한테 좀 불편해. 끝입니다. 왜 불편한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 감정에 이유를 붙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정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4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반복될 때 결과 알리기입니다. 한 번 말했는데 또 반복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까도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한테 불편해. 계속되면 나는 자리를 옮길 것 같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내 행동에 대한 예고입니다. 경계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관된 행동이 따라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실전 대처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해? 저도 공감합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저도 말로 할 땐 쉬워 보여도 막상 실제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표정 보여주지 않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 넘는 말을 들으면 무표정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되려 당황할 거예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을 설명하려고 당황할 거예요. 그렇게 되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게 아주 보기 좋아. 뭐라고? 어? 아니 그냥 보기 좋다고.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에 우아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아함이 뭘까요? 조용히 참는 것? 아닙니다. 그건 소모입니다. 진짜 우아함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주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는지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친함이란 서로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불편할 때 웃지 않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와 자존감을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